그날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내 이름을 죽였다. 야, 저기 뭐가 움직인다. 총 들어. 조준해. 누가 내 등 뒤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찰칵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찢었다. 1997년의 압록강.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불어오던 그 밤.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죽음의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숨이 막혔다. 공기는 산소가 아니라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내 허파를 찔러댔다. 현서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제발 뛰란 말이야. 누가 내 귓가에 대고 비명을 지르는 환청이 들렸다. 엄마였을까? 아니면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내 안의 본능이었을까? 나는 얼음 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렸다. 쩍쩍 내 몸의 무게가 실릴 때마다 얼음판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가 초소의 경비병에게 전달될까봐 나는 심장 소리마저 멈추고 싶었다. 번쩍. 그때였다.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눈을 떴다.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강면을 훑기 시작한 그 하얀 빛이 내 머리 위를 지날 때마다 세상은 지옥처럼 하얗게 변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내 등 위로 쏟아지는 그 열기가 마치 나를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들키면 끝이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집에 남겨진 엄마와 남동생,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거기 누구야? 거기 안 서면 사살한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군화 소리가 얼음판을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났다. 뛰어야 한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든 말든 내 신발 한쪽이 얼음 구멍에 빠져 벗겨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달렸다. 탕탕. 총성이 밤공기를 갈랐다. 내 귀 바로 옆으로 뜨거운 기운이 스쳤다. 총알이 얼음 바닥에 박히며 파편이 내 뺨을 핥혔다. 통증? 그런 건 사치였다. 오직 저 멀리 번쩍이는 중국 쪽 네온 사인만 보였다. 저기가 천국이다. 저 빛까지만 가면 살 수 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내가 믿지도 않던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맨발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짓밟았다. 찰퍽. 마침내 내 손가락이 차갑고 질척이는 진흙탕을 움켜쥐었다. 중국 땅이었다. 나는 눈더미에 얼굴을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내뱉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울컥 올라왔다. 손가락 끝이 진흙을 파고들었다. 차가웠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촉이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건너온 압록강은 이제 거대한 검은 장벽이 되어 나를 막아섰다. 강 너머 해산의 어둠은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무덤이 되었다. 이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누구야? 누가 나를 불렀다. 거친 손길이 내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낯선 남자의 눈에 의심과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손엔 낡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이 내 초라한 행색을 낱낱이 비췄다. 여기서 멈거리면 다시 저 지옥 같은 강물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답을 준비했다. 내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생존을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짜냈다. 지순입니다. 심양에서 온 조선족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내 인생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이연서라는 이름은 압록강 얼음 밑으로 영원히 가라앉았다. 나는 이제 이름도 고향도 부모도 없는 유령이다. 살기 위해 나를 매일 죽여야 하는 2000번의 거짓말이 필요한 잔인한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야, 정말이야. 신분증 내놔봐. 네 눈이 흔들리는데. 남자가 내 턱을 잡아 올렸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가진 것이라곤 한국 돈 몇 푼과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나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중국 친척 보러 오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남자는 혀를 차며 내 손을 뿌리쳤다. 저 멀리서 공안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직감했다. 이제 막 하나의 지옥을 건너왔는데 내 눈앞엔 더 거대한 지옥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내 이름을 버리고 유령이 되었다. 너 이팔에 있는 흉터. 이거 북조선 애들만 맞는 예방접종 자국 아니야? 누가 내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잡아챘다. 공안이었다. 심양의 낡은 식당 뒷방.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때 저르는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내 소매가 걷어올려지고 하얀 팔뚝 위로 동그랗고 선명한 흉터가 드러났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몸에 새겨지는 지울 수 없는 낙인. 공안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거짓말하지 마. 너 탈북자지? 이름 뭐야? 진짜 이름 대라고. 수사관의 고함 소리가 취조실 벽을 때리고 내 고막을 짓눌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내 목숨은 끝이다. 나는 10년 동안 거울을 보며 갈고 닦았던 그 비열하고도 뻔뻔한 연기를 시작했다. 억울함에 몸을 떠는 연기, 목소리에 울먹임을 섞은 분노. 아이고, 지금 사람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북조선 자국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오히려 공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기가 죽으면 바로 수갑이 채워질 것이다. 나는 내 팔뚝의 흉터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웠다. 이거 어릴 때 우리 집 주전자에 물 끓이다가 데인 흉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어릴 때 사고 한 번 안 당하고 삽니까? 내가 심양 토박이인데 말투 좀 이상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떡해요. 주인 아주머니 불러주세요. 내 신분증 여기 있잖아요. 내 손에 쥔 가짜 신분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위조된 인장의 결이 가짜라는 걸 들키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북송 열차에 태워질 것이다. 공안은 대답 대신 내 가짜 신분증을 햇빛에 비춰보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 식당 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주 먼 곳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채미란 고향이 심양 길릴로라고. 거기 있는 국민학교 이름 대봐. 누가 나를 시험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미리 외워둔 정보를 뱉어냈다. 담임 선생님 이름, 학교 앞 문방구 위치, 가짜 부모님의 직업까지. 1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거짓말들을 복기했다.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댔는지, 내 가짜 고향은 어디였는지 헷갈리는 순간 내 인생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이었다. 저 진짜 억울해요. 저 공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사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굴욕감? 그런 건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수사관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내 신분증을 가슴팍에 던지듯 돌려주었다. 가봐. 재수 없으려니 진짜.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취조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나는 화장실 칸막이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나는 2000번째 거짓말로 내 목숨을 구걸했다. 하지만 이 유령 같은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이 숨바꼭질이 과연 끝이 날까?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채미란, 오늘 내가 죽여야 할 이름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지우기로 했다. 내일은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인생을 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거기 서. 야, 너 거기 안 서? 누가 나를 불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낡은 아파트 복도,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 이름 모를 공장의 검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숨이 막혔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영혼은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갔다.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냐고? 누가 내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낯선 남자의 거친 손길.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채미란입니다. 심양에서 왔어요. 내 입술은 이제 주인을 잃은 악기처럼 거짓을 연주한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내 이름은 7번이나 죽었다. 이연서가 죽고 지순이가 태어났고, 지순이가 죽고 채미란이, 다시 박민영이 태어났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도려내야 했다. 현서야, 밥 먹으러 오너라. 환청처럼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나는 밤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내 진짜 이름을 아주 작게 속삭여 본다. 현서야, 이현서. 하지만 그 소리는 공기 중에 닿기도 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진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 그것은 압록강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픈 고독이었다. 이봐, 이번엔 이 신분증으로 살아.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누가 내 손에 낡고 때 묻은 수첩 하나를 던져주었다. 7번째 가짜 인생. 나는 그 수첩 속에 적힌 낯선 여자의 생년월일과 고향을 통째로 씹어 삼켰다. 이제 나는 그녀의 부모를 내 부모라 불러야 하고 그녀의 추억을 내 기억이라 속여야 한다. 박동하는 심장은 하나인데 내가 짊어진 인생은 7개였다.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너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왜 자꾸 북쪽을 봐? 누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나는 반사적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가짜 웃음, 가짜 눈물, 가짜 인생.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는 살아남은 것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중국 대륙의 어둠 속으로 녹아 없어진 것일까? 쩍쩍. 발밑에서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0년이 지났어도 나는 여전히 그 위태로운 압록강 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끝장인 그 사선 위에서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지우고 타인의 삶을 훔친다. 살기 위해서. 오직 단 하나의 진실, 다시 엄마를 만나겠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나는 7개의 유령이 되어 어둠 속을 달렸다. 이거 신분증 위조한 거 아니야? 누가 내 여권을 가로챘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였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중국 여권을 내밀며 나는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걸리면 나는 다시 중국으로 추방되고 결국 북한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다. 10년의 도망 생활이 이 작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결정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카메라가 내 떨리는 눈동자를 클로즈업한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내 거친 숨소리만 고막을 때린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중국인 맞아요? 관리관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예리했다. 나는 중국어로 대답하며 최대한 여유로운 척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여권 아래 숨겨진 내 손끝은 경련하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10년간 연습한 중국어는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되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북조선의 언어로 울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고 있다. 여권 사진이랑 얼굴이 좀 다른데 화장 때문인가요? 누가 나를 꼼꼼히 살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7개 이름을 갈아치우며 살아온 유령의 삶이 스쳐 지나갔다. 지순이, 채밀한 박민영, 그 가짜 얼굴들이 내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다. 여기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로 죽고 싶었다. 저 사실은 북한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내 입을 강제로 벌려 진실을 뱉게 한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은 내 영혼이 터뜨린 비명이었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10년의 성벽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렸다.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실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툭 떨어졌다. 관리관의 눈이 커졌고 주변의 모든 동작이 일순간 멈췄다. 화면이 흔들리며 정적이 흐른다. 이제 끝인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처분을 기다렸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누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였다. 환청인가 싶어 눈을 떴을 때 관리관의 눈에는 살기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진짜 이름을 불러도 되는, 대다 나로 존재해도 죽지 않는 땅에 도착한 것이다. 가짜 신분증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진짜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이연서입니다. 제 이름은 이연서입니다. 10년 전 압록강 차가운 얼음 밑에 버려두었던 그 이름이 비로소 내 입술을 타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왔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고 나는 처음으로 가슴 끝까지 숨이 들어오는 기분을 느꼈다. 현서야, 우리 좀 살려다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누가 나를 불렀다. 엄마의 절규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내 심장을 갈기갈기 헤집어 놓았다. 한국에 정착해 비로소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나에게 북에서 날아온 전갈은 차가운 비수였다. 숨이 막혔다. 나만 따뜻한 밥을 먹고 나만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내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춘다. 거기 가면 너도 죽어. 제발 정신 차려. 누가 나를 말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쳤다고 했다. 사선을 넘어 겨우 자유를 찾은 여자가 다시 그 지옥 같은 국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압록강의 검은 물결과 그 앞에 서 있는 엄마와 남동생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짐을 쌌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어.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냐고. 누가 브로커를 대신해 물었다.
나는 한국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가방에 담았다. 내 목숨과 맞바꾼 돈이었다. 나는 다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 공포와 거짓말이 가득한 그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 심장은 다시 11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현서야! 정말 현선이! 누가 나를 불렀다. 11년 만에 마주한 엄마였다. 장배견의 어두운 뒷골목, 낡은 외등 밑에 서 있는 여자는 내가 기억하던 젊은 엄마가 아니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엔 고난의 행군이 남긴 주름이 가득했다. 우리는 눈물로 제외할 시간조차 없었다. 멀리서 공안의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여기서 잡히면 다 끝이야. 나는 엄마와 남동생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지우고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2000번이 아니라 2만 번의 거짓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며 우리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너희들 누구야 거기서? 누가 우리 뒤를 쫓아왔다. 나는 가족들을 골목 안쪽으로 밀어넣고 숨을 죽였다. 내 앞에는 다시 거대한 장벽이 쳐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이 사람들 왜 말을 안 해? 수상한데 신분증 내놔. 누가 우리 가족의 앞길을 막아섰다. 중국 공안이었다. 중국 전역을 가로질러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장거리 버스 안.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가 가득하던 차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엄마와 남동생은 겁에 질려 어깨를 떨고 있었다. 중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 숨이 막혔다. 공안의 시선이 엄마의 굳게 담은 입술에 꽂혔다. 카메라가 공안의 날카로운 눈빛과 내 떨리는 손을 교차해서 비춘다. 이봐 아가씨, 내 말 안 들려. 이 사람들 누구냐고. 누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족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인생 최대의 연기가 시작되어야 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 가족은 그대로 북송 열차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터뜨리며 철없는 관광객인 척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미친 듯이 쏟아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 친척들인데 사고로 말을 못해요. 벙어리입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가는 길이에요. 내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엄마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다. 야, 이름이 뭐야? 대답해봐. 엄마는 공포에 질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내 손을 꽉 쥐었다. 엄마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내 심장까지 전달됐다. 제발 한 번만 더 속아주세요.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공안의 배지를 카메라로 찍는 신용을 했다. 벙어리라고 정말이야. 확인해봐야겠는데. 누가 칼날 같은 의심을 던졌다. 공안의 손이 엄마의 턱을 잡아 올리려 했다. 나는 오히려 당당하게 중국어로 쏘아붙였다. 형님들,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잡아서 뭐 하시게요? 심양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거 안 보이세요? 저 공안국에 아는 사람 많아요. 내 모모한 도발에 공안은 당황한 듯 혀를 찼다.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며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 에이, 재수없게 비켜. 빨리 가버려. 공안이 버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나는 엄마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잘했어 엄마. 조금만 더 참아. 우리는 2000마일의 길을 그렇게 유령처럼 죽은 자들처럼 침묵하며 달렸다.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은 자유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행료였다. 저기 국경이 보여요. 이제 정글만 지나면 돼요. 누가 희망을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글은 버스보다 더 잔인한 곳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의 눈이자 귀였고 그들의 유일한 목숨줄이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가족을 앗아갈 틈을 주지 않겠다고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맹세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검은 산맥이 마치 우리를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야, 저기 무장 괴한들이다. 엎드려. 제발 숨소리도 내지 마.
누가 내 귀에 대고 비명을 질렀다. 라오스 국경의 숲은 밤이 되자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변했다. 이름 모를 벌레들이 살을 파고들고 독을 품은 전갈이 발밑을 스쳐 지나갔지만 숨이 막혔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내가 데려온 엄마와 남동생은 이미 한계였다. 열대우림의 눅눅한 습기가 목구멍을 꽉 막아버린 것 같았다.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정체 모를 눈동자들을 비추며 거칠게 흔들린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길을 보고 올게. 브로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인 수천 달러를 챙겨 정글 한복판에 우리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누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선을 넘어온 여자가 다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다고 숲 전체가 비웃는 환청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길은 이미 거대한 덩굴들이 삼켜버려 흔적도 없었다. 우리는 갇혔다. 현서야, 발이 너무 아프다. 나 그냥 여기서 죽으련다. 엄마가 진흙탕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발은 가시와 돌부리에 찢겨 이미 피투성이었다. 남동생은 말없이 엄마의 등을 업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나타난 건 자유가 아니라 검은 총구를 들이댄 라오스 경찰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돈에 굶주린 늑대 같았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너희들 뭐야? 신분증 내놔. 손 들어. 누가 우리를 향해 고함을 쳤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손길이 우리를 진흙바닥에 꿀렸다. 10년을 넘게 도망치고 2000번을 거짓말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정글 속의 차가운 흙바닥이라니 허탈함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무릎 아래로 질척이는 흙의 감촉이 마치 죽음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공포에 질린 가족들의 얼굴을 빠르게 훑는다. 제발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나는 경찰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바닥을 기며 빌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짐짝처럼 트럭 뒤편에 던져졌다. 정글의 나무들이 뒤로 사라질 때마다 내 희망도 하나씩 꺾여나갔다. 다시는 가족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트럭 바닥을 긁어댔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북한행이야. 알겠어. 누가 내 귀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옆에 앉은 엄마의 찬 손을 꽉 잡았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내 손등 위로 끝없이 떨어졌다. 정글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봐 아가씨, 돈도 없어. 돈 안 내면 내일 당장 북송이야. 누가 나를 협박했다. 라오스 수용소의 간수였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엄마와 남동생의 모습은 처참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창백해진 얼굴들. 숨이 막혔다. 내 수중에는 이제 단돈 1달러도 남아있지 않았다. 브로커에게 털리고 경찰들에게 뇌물로 주고 남은 건 텅 빈 가방과 찢어진 옷자락뿐이었다. 카메라가 녹슨 창살과 내 초점 없는 눈동자를 번갈아 비춘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국에 가면 꼭 갚을게요. 누가 내 국어를 들어줄까? 간수는 내 말을 무시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돌아섰다. 나는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머리를 짓박았다. 쾅쾅 소리가 날 때마다 내 미친 결심이 나를 비난했다. 나만 아니었으면 엄마와 동생은 북한에서 그럭저럭 살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들을 사지로 끌고 왔다는 죄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화면이 붉게 번지며 내 시야가 흐려진다. 현서야,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엄마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가슴을 쥐어뜯었다. 내 인생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엄마에게 한국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지금 엄마를 쇠창살 안에 가두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기차에 태워줄 거야. 북한으로 가는 기차지. 누가 옆에서 사형 선고처럼 속삭였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좁은 수용소를 덮쳤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 가족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 정치범으로 처형당할 것이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이름 없는 유령들을 한 번만 굽어 살펴달라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이봐,
거기 한국에서 온 여자 나와.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정확히는 내 국적을 불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간수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북송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시작되었구나.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이게 마지막 인사였다. 엄마는 나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죽음을 예감한 듯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너희들 다 따라와. 짐 챙길 것도 없지. 누가 우리를 밖으로 끌어냈다. 수용소 밖의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지만 우리에겐 그저 사형장의 조명처럼 느껴졌다. 트럭의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 차가 멈추는 곳은 우리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그곳일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도와줄까요? 누가 나를 불렀다. 낯선 외국인이었다. 라오스 감옥에 먼지 날리는 길바닥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파란 눈의 사내였다. 호주에서 온 여행객 딕 스톨프라고 했다.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돈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 북한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카메라가 내 흙먼지 묻은 얼굴과 그의 따뜻한 시선을 교차하며 비춘다.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돈을 줍니까? 누가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딕 스톨프는 달랐다. 그는 내 절박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간수에게 던졌다. 우리 가족의 목숨값인 거액의 보석금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저를 돕나요?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다. 난 당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북한 사람들의 용기를 돕는 겁니다. 딕 스톨프의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10년 넘게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며 나를 도와준 사람은 오직 내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진실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세상은 차가운 압록강 얼음판 같았지만 그 얼음을 녹이는 건 결국 이름 모를 사람의 온기였다. 화면이 부드럽게 번지며 그의 얼굴 뒤로 햇살이 쏟아진다. 빨리 가세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누가 우리 등을 떠밀었다. 딕 스톨프가 마련해준 차에 가족들을 태웠다.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목이 터져라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닌 진심을 다해 외친 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처럼 사선을 벗어나 다시 태어났다. 엄마와 남동생의 손을 잡은 내 손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다. 현서야, 이제 정말 살았나 보구나. 엄마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라오스의 풍경은 더 이상 공포의 정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의 대지였다. 나는 딕 스톨프가 건네준 생수 한 병을 엄마와 나눠 마셨다. 그 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생명수였다.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이 베푼 자비가 우리 가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 이제 다 왔습니다. 공항으로 갈게요. 누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나는 딕 스톨프가 사라진 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고 나도 그의 이름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내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선한 문신을 새겨주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나는 쇠창살 뒤에서 배운 절망 끝에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다시는 유령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전 세계를 대신해 나에게 물었다. 테드 강연장의 수천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멀 것 같은 뜨거운 조명이 무대 위로 쏟아졌고 카메라 렌즈들이 나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7개의 가짜 이름이 적힌 낡은 종이를 꺼내 만져보았다. 지순, 채미란, 박민영. 그 이름들은 내 생존의 기록이자 비극의 낙인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7개의 가면을 무대 위로 던져버렸다. 10년 동안 내 영혼을 갉아먹던 2000번의 거짓말들을 수만 명의 시선 앞에서 불태웠다. 숨이 막히지 않았다. 압록강의 칼바람도, 공안의 취조실 냄새도, 정글의 습기도 이제 나를 괴롭힐 수 없었다. 처음으로 가슴 깊이 신선한 산소가 들어왔다. 내 이름은 이현서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강연장을 울렸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압록강의 얼음 갈라지는 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누나였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인 이연서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과거와 이름과 고향을 통째로 지불하고 얻은 가장 비싼 대가였다. 카메라가 내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클로즈업한다. 여전히 강을 건너고 있을 현서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누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나는 어둠 속에 갇힌 채 숨죽이고 있을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말을 뱉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이름을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여전히 그림자로 사는 이들의 빛이 되기로 맹세했다. 내 뒤로 우리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저를 도와준 모든 천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딕 스톨프가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7개의 이름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연서. 그 이름은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강연장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나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대를 내려왔다. 현서야, 정말 고생 많았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엄마가 나를 꽉 껴안았다. 우리는 더 이상 벙어리 연기를 할 필요도 공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대지 위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을 말한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강연장을 나섰다. 내 눈앞에는 압록강의 검은 물결 대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마침내 살아남았고 마침내 나를 찾았다. 내 인생은 7번의 죽음과 7번의 탄생이 반복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나를 지우고 타인의 이름을 훔치며 유령처럼 떠돌던 그 10년의 세월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차가운 압록강의 얼음과 정글의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범한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수많은 현서들이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누군가의 자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이연서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더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찾아오고 진실은 결코 강물 밑에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나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고 이제는 그 자유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